이번에는 생활 속 위험을 진단하고 과학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앤 세이프티 시간입니다. 최근 디도스 전산망 파괴, 또 개인정보 유출, 공인인증서 탈취 등 여러 가지 해킹 사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오늘은 이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악성 코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황보성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장 많이 알려진 그 악성 코드라는 게 정확히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악성 코드는 해커가 해킹을 위해 사용자 컴퓨터에 몰래 설치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전에는 컴퓨터 바이러스나 웜, 트러위 목마 등처럼 그 기능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틀리게 불렀는데 현재는 통칭해서 악성 코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어 해커의 원격 조종을 받는 PC를 좀비 P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해커는 악성 코드에 감염된 좀비 PC에서 공인인증서나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고 또 이용자 PC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PC 자체를 파괴하거나 다른 홈페이지 및 서버를 해킹하는 도구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악성 코드 유포 시도가 아주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느 정도인 겁니까? 악성 코드가 주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도의 경우 작년의 경우에는 악성 코드를 유포한 홈페이지가 약 17,000건이 넘어섰고요. 네. 그게 12년과 비교해서 약 35%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올해 9월까지만 해도 13,000건이나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10,000건이 넘고 13,000건을 넘어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악성 코드가 이렇게 심어지게 되는 건가요? 먼저 해커는 자신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좀비 PC를 다량으로 확보하는 게 이제 목표일 텐데요. 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은 하지만 보안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홈페이지를 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자 몰래 그 홈페이지 해킹을 해서 악성 코드를 심어놓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이용자가 해당 홈페이지에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자동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럼 홈페이지에 접근, 방문만 하더라도 무조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이 좀 충실하게 되어 있는 그 이용자 PC는 감염이 되지 않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백신이 깔려 있거나 혹은 운영체제나 문서 편집기 등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최신으로 깔려 있는 네. PC에 대해서는 감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개인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사실 일반 이용자가 악성 코드 유포 시도를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방어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힘든 것이죠. 네. 그래서 백신 프로그램과 같은 보안 프로그램을 꼭 컴퓨터에 설치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설치뿐만 아니라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문서 편집기 등 컴퓨터에 설치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는 것만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이 홈페이지 악용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유포되는 홈페이지 관리자들이 있을 텐데요. 네. 해당 홈페이지가 해커에 의해서 홈페이지가 악성 코드 유포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보안 점검 등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최근에 악성 코드 유포 행위와 관련된 보도를 보면요, APT 공격이 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많이 읽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정확히 APT 공격이 어떤 겁니까?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해커가 정말 공격하고 싶은 특정 이용자,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악성 코드를 유포시키는 공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공격을 지능형 지속 공격, APT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APT 공격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대상을 겨냥해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그런 해킹 기법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지능형 지속 공격, APT 공격은 주로 어떤 대상을 목표로 하고 공격을 합니까? 아무래도 기밀 자료가 많은 정부나 국방 분야가 주요 타겟이 될 수 있고요. 네. 또한 금융 및 전력 등 사회 기반 시설이나 그리고 산업 기밀 유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첨단 산업 분야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대상을 목표로 한다면 이 APT 공격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해커는 해킹할 기업이나 기관이 일단 정해지면 공격 목표라고 하죠. 공격 목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원 인적 사항이 될 텐데요. 네. 정보를 수집한 해커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거나 업무 또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메일을 작성해서 해당 당사자한테 보내게 됩니다. 네. 이를 타켓 메일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 이메일에는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메일을 보는 순간 그 직원의 PC는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게 되는 것이죠. 보자마자. 그렇죠. 네. 그래서 악성 코드에 감염된 내부 직원의 컴퓨터를 통해서 해커는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게 되고 기업의 기밀 자료를 유출하거나 시스템 운영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시스템 파괴 행위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인데요. 예, 그렇죠. 이 APT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 사실 좀 다양한 준비들이 필요한데요. APT를 네.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고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좀 나름대로의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PT 공격은 기존의 사이버 공격보다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네. 이러한 공격의 유형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위험 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예방 정책 또한 사고 발생 시의 대응 절차와 복구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를 설치를 통해서 주요 침입 경로에 이용되는 PC나 USB 이런 단말기기에 대한 보안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이상지구 모니터링이나 로그 분석,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는 기술적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사실 APT 공격을 언제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하기 전에 내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제일 가장 편한 방법이시고요. 네. 하지만 직접 점검이 어렵거나 컴퓨터 이상 징후가 있다면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128 상담센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18 상담센터. 네, 맞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대한 많은 관심 또 실천을 통해서 이 해킹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황보성 팀장과 함께 악성 코드 유포 현황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